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사상 처음 별도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삼국 정상은 공동 위협이 생기면 즉각 협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6시간을 머물며 한미일, 한일 회담을 잇따라 진행했고 잠시 뒤엔 삼국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미국 메릴랜드 캠프 데이비드 인근입니다. 네, 먼저 한미일 정상회의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또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YTN이 생중계로 전해드렸듯이 한미일 정상은 하늘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다소 편한 차림으로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새 정상 공개 모두 발언을 통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모였다. 삼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새 역사다. 이런 키워드를 말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삼국은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삼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앞서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첫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국빈 방문 이후 넉 달 만인데요. 두 정상은 산책 15분, 회담 22분, 40분 가까이를 함께하면서 워싱턴 선언으로 약속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삼국 공동 오찬을 진행한 뒤에는 기시다 총리와 별도의 한일 회담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해외 일정이었죠. 지난해 6월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려 4년 9개월 만에 삼국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후 캄보디아 프놈펜 또 일본 히로시마를 거쳐 미국 워싱턴 이곳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이 정점을 찍은 모양새입니다. 네, 삼국 기자회견도 방금 끝났는데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모두 세 가지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또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이 세 가지인데요. 공동 위협에 대한 신속한 협의가 그 핵심입니다. 한미일의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이나 도발, 위협이 생기면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된 메시지와 함께 그 대응 조치를 협의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가 정권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삼국의 안보 협력 역시 냉각기가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한일 관계 정상화에 이어 이번엔 삼국의 틀을 제도화, 명문화해서 더는 거스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동 성명격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는 포괄적 협력 방안이 총망라됐고요.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향후 견지해야 할 원칙들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열고 삼국 국가안보실장 또 외교, 국방, 산업장관끼리도 매년 회의를 열기로 약속했습니다. 영내 평화와 관련해서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도 눈여겨볼 점인데요. 삼국 정상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삼국 정상의 공동 회견을 통해 한미일의 끈끈한 협력 또 진화한 밀착 행보를 대내외에 공표했습니다.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 대통령 6시간 가까이 머물렀고요. 이로써 모든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밤에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 인근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학교 폭력과 무마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일부 학폭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피해가 부풀려졌다면서 세상에 100% 진실이 어디 있느냐고 되묻기까지 했는데요. 특히 배우자가 생활기록부 삭제를 요구했다는 담임교사 주장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이 일부는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일부 있었겠죠. 하지만 일방적 가해는 아니고 이미 화해했다며 피해 사실이 부풀려졌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는 피해 학생들이 진술서의 서명 날인을 거부한 만큼 공식 진술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답변이 거짓이며 사퇴할 용의까지 있다며 세상에 100% 진실이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100% 진실, 100% 거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후 청문회 진행 과정에선 화해와 용서 의사를 확인한 건 피해자 일부뿐이라고 시인했습니다. 4명 다는 아니고 그중에 1명은 지금 연락이 완전 두절돼서 안 되고 있고요. 또 1명은 직접 친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피해 입장문을 낸 그 사람을 통해서 학폭위를 왜 열지 않았는지를 놓고도 일관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의 폭행 정도가 학폭위를 열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가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을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학교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학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엔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서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제도가 막 시행이 됐던 초기였기 때문에 그 학폭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이 후보자 부인이 아들의 생활 기록부를 고쳐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후보자 부인이 2차례 이상 전화해 아들의 지각 기록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담임 교사의 주장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생기부의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오픈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동관 후보 부인이 예를 들면 아들 지각한 것 같고 학폭위에 기재되지 좀 삭제해달라 담임 교사한테 막 얘기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새빨간 생기부. 거짓말입니다. 앞서 YTN 취재에 응한 당시 하나고 교사들은 이 후보자 아들이 저지른 학교 폭력은 전학 처분이 필요한 수준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아들에게 10번 이상 물어본 결과 피해 진술서 내용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이동관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의혹, YTN이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인사청탁의 당사자인 A씨가 YTN에 전화를 해서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에게 2천만 원을 돌려받긴 했는데 그 시점은 바로 다음 날이 아니고 한참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은 지난 2010년 한 불교종단 신도회장 A씨가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한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탁자의 이력서와 돈 2천만 원을 차례로 받고 나서 돈은 다음 날 돌려줬다는 이 후보자 부인의 경찰 진술이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달받은 돈인지 모르고 기념품이라는 이유로 전달받은 거를 바로 거의 즉시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부인에게 돈을 건넨 A씨가 YTN에 전화를 걸어와 이 후보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이 2010년 1월 쇼핑백을 받았을 때 돈인 줄 모르고 받았을 것이라는 부분은 후보자 측 해명과 같습니다. 돈이라는 걸 모르고 받았죠. 쇼핑백을 건너준 거지 다른 거 건너준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돈을 돌려준 시점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날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백에 돈을 담아 건넸던 2010년 1월 중순보다 훨씬 뒤라는 겁니다. 돌려받으신 건 맞으세요? 네, 발로 퍼들려서 본인한테 주었은 거 맞아요. 근데 바로 돌려받은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받았기 때문에. 한참 뒤에 받으셨어요? 시간이 좀 경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A씨는 돈을 돌려받았을 때 쇼핑백의 상태는 자신이 처음 돈을 줬을 때와는 달랐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쇼핑백은 드린 그대로 왔나요? 아니에요. 다른 걸로 갔다가 조그만 걸로 온 것만. 앞서 이 후보자는 부인이 돈을 받았던 바로 다음 날 돌려줬고 자신은 출근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을 건넨 바로 다음 날이 아닌 한참 지난 시점에서 돌려받았다는 인사청탁 당사자의 주장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동관 후보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졌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배우자가 인사청탁 목적으로 건네받은 물품을 즉시 돌려준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돌려줬다는 청탁 당사자의 주장은 일방적 진술이고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은 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당일 밤 바로 돌려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당시 중간에 심부름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이 바로 돌려준 돈을 이 전달자가 늦게 돌려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인사청탁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는 해명과 달리 아무 기록도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구두로 신고했다며 홍보수석이 신고하는데 고발장까지 써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의 공원에서 여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 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 해당 공원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폭행 목적으로 4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금속 재질인 둔기인 너클을 구입해 범행 당시 양손에 끼고 피해 여성을 폭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성남에 있는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흉기를 집어들고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학생은 다른 학생과 다퉜는데 교사가 자신만 교무실로 데려가는 것에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부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학교 운동장에 경찰차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네 주민들도 불안한 듯 교문 안쪽을 들여다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15살 A군이 흉기를 집어들며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중학생은 학교 4층에 있는 교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로 10여 분 동안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같은 층 복도에서 다른 학생과 다퉜던 A군은 선생님이 자신만 교무실로 데려갔는데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두 학생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우선 A군을 교무실로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군이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지는 않았다며 출동한 경찰이 A군을 진정시킨 뒤 흉기를 압수해 다친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근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범행이 일어난 지 보름 만에 또 흉기 관련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에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냥 동네가 흉흉하니까 뭐 강아지 산책이나 이런 것도 못하겠고 저희 애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애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공간인데.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좀 더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면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임과 산재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검토하며 신병 확보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를 상대로 압축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확인할 내용을 대부분 소화했다며 추가 소환 여부는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당당하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정상적인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이전 현판식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자신을 언제 구속해달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하면서도 희한한 특별 대접을 참 많이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내후외환에 몰리면서 또다시 플랜 B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안 갈등에 검찰의 추가 영장 전망까지 내부 분란을 촉발할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더 우려되는 건 검찰의 추가 영장보다는 영장 청구 시기입니다.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8월 말 비회기 기간 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없이 영장 심사를 받고 싶지만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회기를 중단할 수 없어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또 한 차례 극심한 당내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놓고서도 개파 간 갈등이 또 심화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당이 갈수록 분열되겠죠. 이게 이제 검찰 접근을 노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가결을 독려하거나 당론으로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특권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문제지. 가결되면 친명계와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부결되면 거듭 방탄의 덫에 갇히며 비명계의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분이 불가피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그 영장이 혹시 회기 때 이제 청구가 되면 어떻게 좀 입장을 내실 생각이신지요? 체포동의안 동선 가결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총에서 결론 내지 못한 혁신안도 개파 갈등의 뇌관입니다. 특히 올드보이 용태론이나 현역 의원 공천 페널티 강화에 비명계 천얘기가 아니냐는 의심과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파를 치기 위한 거라든가 뭐 자기에게 좀 고가운 소리 한 사람들을 치기 위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 용도로 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 구속이 현실화되거나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경우를 대비한 이른바 플랜 B가 다시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당 지도부는 플랜 B의 구체적인 그림을 아직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질서 있는 퇴진론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방증일 겁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긴 장마와 폭염, 여기에 제6호 태풍 카눈의 피해까지 더해져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리면서 소비자들은 1%대로 내려온 물가 상승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마트입니다. 농산물 판매대 앞에 선 고객이 한참을 망설입니다. 최근 채소와 과일값이 크게 오르면서 물건을 선뜻 집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이 마트에서 판매 중인 배추 가격은 한 달 새 갑절로 뛰었고 무도 1.5배가량 상승하며 그야말로 금값이 됐습니다. 폭염과 장마, 태풍으로 이어진 기상 악화로 인해 농산물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제주 동문시장에서 판매된 당근 1kg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급등했습니다. 수박은 48% 올랐고 깻잎과 대파, 상추 등 채소값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마에 폭염까지 덮치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탓인데 진정세를 보이던 밥상 물가가 다시 출렁이면서 서민 가게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퀴즈 와보니까 더 그냥 더 비싸다는 게 정말로 실감이 나네요. 현재 필요해서 사갖고 가긴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문제는 태풍 여파로 농산물 생육이 저하된 상황에서 무더위까지 이어져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 달 추석 물가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긴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품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단가들은 많이 상승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앞으로 추석에는 가격이 아직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로 2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먹거리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의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가와 축산업계의 고충 그리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건데요.
식사비 한도 인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직자 등이 적용받는 선물 가격 규제가 물가 상승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올여름 수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의 고충도 고려했습니다. 지원이 조금 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핵심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올리고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10만 원인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15만 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명절 선물은 30만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재작년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명절 전후엔 가격 상한이 2배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상품권과 공연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해서 관련 업계가 보다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현재 3만 원인 식사비 한도 인상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청탁금지법 취지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규제 완화에 나선 건 그만큼 내수 진작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정청탁 방지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비와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우선 오전까지는 남부지방에 비가 예상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 80mm 이상, 경북 지역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60mm, 그리고 또 전남 동부 지역과 영남 서부 지역에는 80mm 이상의 많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이 끼겠고 영남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밤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무더위로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32도, 안동 32도, 울산과 부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화요일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주 중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